자, 오늘은 진도를 좀 나갈 거예요. 다음 주부터 교재 정리하면서 복습 한번 좀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숙제를 안 해오는 자, 결석을 하는 자, 책을 안 가져오는 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교재 정리하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죠? 왜요? 책을 안 가져오는 자, 뭐 불만 있으신가요? 자, 통계적 추정입니다. 254조. 이제 드디어 통계 꽃 단원이 들어왔어. 통계를 배우는 목적, 통계를 배우는 이유. 요즘 핫하죠. 대통령 선거랑 관련된 통계들이 나오잖아. 근데 야, 여기서 투표 권한 있는 나이 손. 다 6월 이후생이야? 다들? 네가 제일 아니 선생님이 제일 오래되셨네요 여기서. 그래서 선생님 투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선생님한테 누구 지지하나요 하고 전화 오나요? 그 여기 뭐 여론조사 한 거 중에 네가 거기서 반영된 게 있어 너의 의견이? 없지. 근데 너 빼고 왜 했어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조사할 수는 없는 거야. 그거는 진짜 투표할 때 한 번 하는 거야, 한 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통계조사라는 건 통계가 어떻게 하는 거야? 전 국민이 있으면 그 중에서 뭐 1000명을 뽑든 뭐 2000명을 뽑든 뽑아서 거기서 이제 선택을 확인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 지지율이 나왔을 거예요 하고 이제 뭐야? 공론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니까 통계라는 건 실제로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일부를 조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그 전체라는 개념이 있고 지금 보면 뭐라는 개념이 있는 거야? 일부라는 개념이 있는 거지. 이 전체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앞으로 모집단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모자가 들어가면 전체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해왔던 평균도 있을 거고 계산해서 표준 편차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분산도 있을 텐데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다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인 겁니다. 됐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전 단원까지 배웠던 건 누굴 기준으로 하는 거야?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계산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뭘 뽑아내? 일부를 뽑아낸다고 했지? 그 일부를 수학에서는 뭐라고 본다? 표본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모평균이라는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그 다음에 모분산이라는 친구들을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모표준편차라는 친구를 만나는데 얘네들은 그냥 우리가 배웠던 일반 평균인 겁니다. 그래서 expectation x를 뜻하고요. 모분산은 우리가 배웠던 분산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산 x가 되겠고요. 모표준편차는 역시나 x에 대한 표준편차입니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표본 평균이라는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교과과정 이전에는 표본 평균이라는 것과 표본 비율이라는 것 두 가지를 배웠는데 여러분들 교과과정부터는 표본 비율이라는 건 사라지고 표본 평균이라는 것만 남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면 이제 새 교과과정을 배우는 친구들은 새로 다시 모비율이 추가가 됩니다. 됐어요? 표본 비율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뭐야? 표본을 뽑아서 뭐 하는 것만 계산한다? 평균만 계산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름이 평균이잖아? 근데 얘는 사실 얘랑은 달라. 오케이? 얘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표본을 뽑아서 어서 평균을 구한 거야. 그래서 평균이 아닌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내가 주사위를 두 번 굴려서 두 눈의 합을 확률 변수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지. 맞니? 그럼 두 눈의 차를 확률 변수예요 라고 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두 눈의 평균을 확률 변수예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표본 뽑아서 평균 구한 걸 뭘로 하고 싶어요? 확률 변수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는 새로운 확률 변수야. 이름에 평균은 달렸지만 얘는 새로운 확률 변수야. 괜찮아?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은 새로운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칠 거냐면 X바라고 이렇게 치.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표본이 1000개를 뽑으면 이렇게 1000개도 나올 거고 이렇게 1000개도 나올 거고 표본이 어때? 겁나 많이 나오겠지. 그럼 그 표본 1, 표본 2, 표본 3가 쭉 나올 거 아니야. 표본 1, 2, 3 나오면 그에 대한 평균들도 다 나오겠지. 그럼 그 표본 평균들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또 뭐가 돼? 표본 평균을 다시 평균으로 만드는 게 나오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딥해지니까 그럼 이게 모르자.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확률 변수 가지고 뭐 계산했어? 바로 이전 연속 확률 변수 가지고 x가 뭐보다 클 확률 계산했던 거 기억하니? x가 뭐보다 작을 확률 계산했던 거 기억해? 그럼 우리 그 확률 계산하려면 뭐 했어? 표준화, 맞아. 넓이가 맞는데 넓이가 이제 그래프 모양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넓이 계산하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양이 그 평행 이동하면 또 모양도 달라지고 이러니까 좀 불편해서 뭐라는 작업을 배운 거야? 표준화라는 작업을 배운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표준화를 할 사업 확률 계산했잖아, 그렇지? 그럼 표준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우리한테? 뭐가 필요했어요? 표준화를 하려면? 평균이랑 아예 표준 편차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같은 거니까 세트로 할게요. 그다음 또 뭐도 필요해요? 평균도 필요하잖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 좀 심플하게 할까? 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야, 표본 평균이라는 건 새로운 확률 변수야. 그럼 새로운 확률 변수 가지고 우리가 또 뭘 할 것 같아? 확률 계산할 거 아니니? 오케이? 그럼 확률 계산하려면 얘는 뭐가 필요해? 얘에 대한 평균이 필요하겠지. 얘에 대한 뭐가 필요해? 표준 편차가 필요하겠지. 그럼 얘에 대한 표준 편차를 찾으려면 분산도 알아야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표본 평균의 새로운 평균, 표본 평균의 새로운 분산, 표본 평균의 새로운 표준 편차를 다시 계산할 건데 걔네들 이름이 자 얘는 뭐에 대한 평균이야? x에 대한 평균인 거지. 얘는 x에 대한 분산, 얘는 x에 대한 표준 편차. 그럼 내가 만약에 x바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겠다면 맞아, x바에 대한 평균이잖아. 근데 x바 이름이 뭐야? x바 이름이 뭐야? 표본 평균이니? 그럼 얘는 뭐에 대한 평균이 되는 거야? 표본 평균의 칸이 뭐였네? 뭐라고 읽게 되는 거야? 평균이라고 읽을 거고 얘를 우리는 앞으로 expectation x바라고 해요. 그리고 이 expectation x바는 아까 내가 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여기 표본이 되게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대한 평균들이 쫙쫙 나오겠지? 그것에 대한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그럼 그걸 어떻게 다 계산해서 평균을 구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수학자들이 이미 계산 다 해놓으셨습니다. 얘는 이론적으로 expectation x랑 어떻게 되어 있다? 같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 x바에 대한 뭐도 필요해 우리는? x바에 대한 분산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 x바에 대한 분산을 이름을 읽을 때는 뭐라고 그러고? 표본 평균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본 평균은 평균이라고 리딩하는 게 아니라 그냥 x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알겠니? 그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는 얘기인 건데 이거 표본을 겁나 많이 뽑아서 다시 분산을 구하려면 완전 머리가 아프겠지.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분산 있잖아. 모분산에다가 이걸 n으로 나눈대. 여기에 n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뭘 뽑아요? 표본이라는 걸 뽑지. 근데 그럼 표본을 10개를 할 건지 100개를 할 건지 1000개를 할 건지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표본 뽑았을 때 표본의 개수를 우리는 n개라고 할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 n은 표본의 개수를. 그러면 당연히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도 계산을 해야 되겠네. 이름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데
얘는 여기다가 뭘 씌우면 돼요?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럼 루트 씌우면 분모는 그대로 루트 n입니다. 됐어요? 근데 얘는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 아니니?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x의 표준 편차. 1단계는 이겁니다. 자, 우리 물론 사실 여기 이론적으로도 설명할 게 많기는 하지만 고등과정 안에서는 사실 그걸 다 설명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심플하게 하자. 심플하게 하자면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표본 평균은 말 그대로 표본 뽑아서 만든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평균은 이런 평균이 아니라 뭐 어떤 느낌의 평균인 거야? 확률 변수로서의 평균이구나. 그래서 얘는 이름이 평균이 붙었지만 우리는 평균이라는 인지보다는 뭐라는 인지를 좀 더 먼저 할 거야? 확률 변수라는 인지를 먼저 할 거야. 이게 되셨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새로운 확률 변수가 나왔으니까 새로운 확률 변수 가지고 확률 계산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시킬 거 아니니? 그치? 그러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표준화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표준화라는 작업을 위해서 x바에 대한 평균, x바에 대한 분산,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를 새로 구할 거다. 두 번째 라인. 괜찮니? 근데 x바에 대한 평균은 그냥 원래 x에 대한 평균이랑 어떠니까 같은가 그냥 같이 써도 되고 분산 같은 경우는 이미 수학자들이 계산했기 때문에 원래 분산에다가 표본의 개수로 나눈 걸로 대신 계산하면 되겠고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에다가 루트 표본의 개수로 계산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요 2번은 이제 새로 여러분들이 필수 암기해 주면 될 내용이 됐어? 사실 개념 다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얘는. 그러나 아예 안 하고 넘어가면 좀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런 짜잘구리한 얘기는 안 합니다. 됐어요?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보기 전에 근데 여기 1번 I 1번 잘 안 예전에는 잘 안 거의 안 나오는데 요즘에는 좀 종종 등장하더라고요. I 1번을 보시면 지금 이거 지우는 동안 쓰는 동안 여러분 한번 풀어보실래요? 표를 좀 그려드릴게요. 쏘리. 쏘리. 얘들아 넘어가서 이걸로 할게요. 미안해. 11번으로 가자. 11번. 11번. I 11번. 미안해. 1번은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었어. 자, 여기서 표본의 크기는 두 개 되어서 n이 2라는 거 표시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x 바의 평균을 주시고요. 그거는 expectation x 바라고 함축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근데 그건 뭐랑 같다고요? expectation x랑 같다는 거 아니야? 그 expectation x를 계산해 보면 얘는 5 더하기 20a 더하기 15 마이너스 30a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쁘게 좀 정리하면 20 마이너스 10a가 되는데 그 평균이 얼마예요? 18이 됐어? 그러면 넘겨보면 10a가 2라는 얘기고 a는 5분의 1이 되는 건가? 그럼 a가 5분의 1이니까 예쁘게 좀 정리하면 얘는 5분의 1 얘는 10분의 3 여기까지 인종 이거 지워도 될까요? 조금?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물어본 게 px바가 2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 의미가 뭐냐? 지금 표본이 몇 개야? 2개잖아. 그래서 얘는 2개를 뽑아서 평균이 얼마 되는 거야? 평균을 구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2개 뽑았을 때 평균이 얼마 될 때 찾아라? 20 될 때 확률을 찾아라 이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2개를 뽑으면 평균이 20이 돼요?
첫 번째는 10이랑 30이랑 뽑으면 더하면 40인가? 야 이렇게 할까? 두 개 뽑아 평균이 20이라는 얘기는 두 개 합이 얼마나 뜻인 거야? 40이란 뜻이야. 괜찮아? 10이랑 30 뽑아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0을 몇 번 뽑아도 돼? 두 번 뽑아도 돼. 얘들아, 우리가 말하는 추출 있죠? 그 문제에 추출이라고 써 있을 거야. 이 통계에서 말하는 추출은 기본 옵션이 복원 추출입니다. 복원 추출이라는 건 꺼내서 보고 다시 집어 넣는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는 20이 두 번 내 손 안에 꼽힐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됐어요? 이거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그 통계조사차 전화가 오는데 한 번 했어. 근데 또 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재수가 없으면.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내가 이것도 물어볼게. 그러면 30이랑 10이랑 뽑은 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사실상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넣고, 확인하고 꼭 넣고, 확인하고 넣고 이렇게 해서 두 번을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순서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요거 헷갈리지 않게 아예 써놔. 알겠지? 이것만 이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 다야. 약속 같은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복원 추출인 거랑 그 다음에 뭐야? 순서 구분해야 된다는 거. 요거 두 개는 외워보시고. 야 그러면 10이랑 30을 뽑을 확률은 얼마인 거야? 처음에 10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맞아? 그 다음 30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3이라며. 그럼 계산하면 20분의 3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지금 x바가 20이 될 확률을 물어본 거잖아. 그치? 우리는 확률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20이 나오려면 20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잖아. 또 20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 이거 곱하면 25분의 1 되겠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30 나오고 10 나오려면 10분의 3의 확률로 30 나오고 2분의 1의 확률로 10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20분의 3이다. 그럼 얘네는 통분을 100으로 하는 게 좋겠다. 100으로 통분해 주시면 15 더하기 4 더하기 15라서 100분의 34. 약분하면 50분의 17 더하기. 요건 좀 체크해놔라 얘들아. 이게 한 3, 4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좀 당황시키더라고. 예전에 잘 안 물어봤거든. 알겠어? 특히 이렇게 순서 바뀌는 것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 꼭 체크해주세요. 알겠니? 넘어갔어. 유형 2번입니다. 유형 2번 말고 유형 2번? 미안해. 유형 2번 전에 조금 하나 더 풀어볼게. 앞에 I2번입니다. I2번. 문제 빨리 읽어보세요. I2번. 기본 문제긴 한데 연습 한번 해보라고. 자, 한 번은 싹 읽어보셨어요? 말씀 읽어보고 나랑 정리하는 연습을 한번 하자. 자, 볼게요. 자, 우리 앞으로 요 통계단원 읽을 때는 그냥 규칙을 거의 정할 거야. 어떻게 정하냐면 여기부터 일단 어느 공장에 생산하는 화장품 한 개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겠지만 얘는 한 개 모두라고 해석하시는 게 돼요. 알겠니? 그래서 한 개 내용량을 다 계산해서 평균을 구했더니 201.5g이라는 거야. 그건 여러분들 체크하세요. expectation x가 201.5g이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x는 무게라는 것도 가볍게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또 변수가 바뀔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는 1.8g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정규급을 따른 애가 있대요. 근데 이 공장에서 생산한 화장품 중에서
이미 추출한 9개의 화장품의 내용량의 표본 평균이라고 되는데 이거 좀 잘라서 읽을게. 자, 9개를 이미 추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n이 얼마라는 거야? 9라는 거야. 그리고 그때 표본 평균이라고 되는데 또 그러세요. 표본 평균은 x바인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x바가 뭐 이상일 200g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지. 표본 평균을 줄 치세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냥 x바라고 읽을 거야. 근데 가끔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9개를 이미 추출하여 평균을 구한 게라고 해서 앞에 표본이라는 말을 뺄 수도 있어. 근데 이미 추출을 하면 뭐야? 표본인 거지. 그걸 평균을 구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앞으로 앞에 좀 표본 평균이 잘려있더라도 표본 평균으로 앞으로 읽어야 돼 이거는. 오케이? 자, 근데 얘는 그러면 x가 아니라 x바니까 얘네들 가지고 표준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expectation x바 찾고 표준 편차 x바 찾아야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알겠니? 내가 개념을 설명은 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개념 생각할 일은 많지는 않아. 알겠니? 자, 그럼 expectation x바는 expectation x랑 똑같으니까 201.5 그냥 쓰면 되겠고, 맞니? 그 다음에 표준 편차 x는 원래 표준 편차가 1.8인데 루트 표본의 개수가 몇 개야 지금? 9개니까 9로 나누면 된다고. 이 계산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시키지 않고요. 고등 과정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됐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럼 0.6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표준화 진행해 주시면 야 물어볼게. x바를 표준했으니까 그러면 z바를 써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z? 그냥 z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표준화를 하면 x도 z라는 영역으로 가는 거고 y도 z라는 영역으로 가는 거고 x바도 당연히 z로 내려가는 거예요. 알겠니? 가끔 x바를 표준화하니까 z바라고 쓰시는 아주 그냥 특이한 분들이 계셔. 얘네들은 그냥 다 똑같은 공간에서 하시면 편합니다. 크거나 같아요. 200에서 201.5를 빼면 1.5만 남겠고, 맞아? 표준 편차, 새로운 표준 편차는 0.6이니까 나눠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약분해 주시면 2.5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Z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2.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럼 표준이면 미안.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주세요. x에서 평균을 빼야 되는 거니까 평균이 더 크죠. 그럼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2.5는 한 2쯤 되겠네. 근데 우리 그 표를 보시면 표는 0부터 2.5까지만 알려준다고 했지. 표에서 0부터 2.5까지는 얼마예요? 종일 0.4 0.4938이지. 그럼 요쪽도 0.4938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0.4938이고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여기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반토막은 얼마겠어? 0.5겠지. 그래서 합치시면 확률은 0.9938이고. 오케이? 이상한 거 좀 얘기해야 돼. 저기 마이너스가 표준화라는 것 자체가 x바에다가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야. 그럼 여기 x바는 200이잖아. 여기서 표준하면 200에서 평균 201.5를 빼고 표준 편차인 0.6을 나눠줘. 아무런 없어. 저희 선생님 조시면 제 손에 죽는 수 정신 차리시고요. 자, I15번 가보자. 연습 한번 라이트 한번 했으니까 I15번. 나 이거 지우는 동안 한번 문제 좀 읽어봐. 얘는 뭔 소린가?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X랑 Y가 있는가? 이런 것들.
자, 일단 첫 번째 좀 끊어서 읽을게요. 얘들아, 첫 번째는 정규분포 50,8의 제곱을 따르는, 그러니까 평균이 50이고 기본 표준 편차가 8인 애를 따르는데, 거기서 모집단에서 크기가 얼마인 16인 표본을 뽑아냈대. 괜찮니? 그래서 계산한 게 표본 평균이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아래 보시면 그러면 x 바에 대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찾을 수 있어야 돼? x 바에 대한 평균을 서로 찾으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편해. x 바는 새로운 아니 확률 변수니까 새로운 확률 변수로 새로운 계산을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편하다는 얘기야. 그럼 x 바의 평균은 그대로 50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 바의 표준 편차는 8에다가 루트 표본의 개수가 볼게요. 16개니까 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라는 놈은 뭐 편의상 거기 y라고 써있으니까 expectation y는 75고, 그 다음에 y의 표준 편차는 그냥 시그마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 근데 이건 표본의 개수를 몇 개? 25개 해서 표본 평균을 만들자는 거 아니야. 근데 그 표본 평균은 얘랑은 다르니까 이름을 뭐라고 붙여준 거야? y 바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야. 그럼 얘 가지고 expectation y 바를 계산하시면 그대로 75 쓰시면 되겠고, 표준 편차 y 바를 계산하시면 루트 25분의 새로운 표준, 원래 표준 쓰시니까 5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문제님이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 p x 바가 5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더하기 y 바가 6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한 걸 더하면 얼마야? 1이 되는 거죠. 이 확률 변수 부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절한 애를 갖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 표준화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표준화하시면 z 53에서 50을 빼니까 3이고요. 그걸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3, 1.5가 되는 것 같고, 표현은 1.5가 써 있으니까 플러스 두 번째 있는 아이, 얘는 표준화하시면 어떻게 돼요? 69에서 75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요. 표준 편차가 5분의 시그마였던 거죠. 얘도 그냥 두지 말고 분모분자에 5를 곱해주시면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30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합했더니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려볼까?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1.5가 여기라고 하자면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면 이만큼인 거냐, 그렇지? 근데 얘랑 얼마만큼을 더해서 확률이 1이 되려면 여기 요 잘려져 있는 부분만큼 똑같은 모양을 더해줘야 되겠지. 맞나요? 그럼 얘랑 잘려진 모양이 같으려면 여기가 얼마야 돼? 마이너스 1.5여야 되겠네. 이 지점에 누가 있다는 거야?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30이 계신다는 거야. 너무 빠른가요? 조명씨 이상하면 물어봐도 괜찮아. 이거 맞아? 그래서 시그마는 얼마? 따라서 시그마는 20이 된다. 그럼 표준편차 20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 새로 놓자. y 바의 표준편차는 그럼 4라고 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문제님이 그 다음에 물어본 게 뭐야? 이때 p y 바가 70일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럼 얘도 뭐해? 표준화를 해주시면 71에서 75를 빼면 마이너스 4고요. 표준편차 아까 4였죠? 계산하면 얘는 z가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했다. 그럼 또 그리면 되겠지? 가운데 여기고 마이너스는 한 이쯤 있겠네. 그래서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죠. 그치? 얘는 0.5인 거고 0부터 마이너스까지는 계산 못해. 대신에 0부터 1까지는 계산할 수 있지. 0부터 1까지는 얼마네? 0.3.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0.3413의 면적을 가지고 있겠다. 됐어? 그럼 더하면 0.8413. 간단한 문제입니다. 변수가 두 개라서 그렇지 잘 읽고 예쁘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걸 평균이 왜 그렇게 돼요라든가 표준 편차가 왜 그렇게 돼요라는 물음은 나온다 안 나온다 문제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변형하시는 거 좀 더 집중하셔도 된다 이거야. 됐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기는 네 I 19번을 한번 볼까요? 19번. 이거 옛날 네 I 19번. 왜? 이런. 그 문제 안 풀면 되지. 그 몇 번이 가려져 있는 거야? 10번? 19번을 푸는데 문제 없이? 아쉽게도 19번은 문제 없을 것 같아. 그죠? 풀어 얼른 해봐. 나도 쓰고만 같이 할 테니까. I 19번. 알았어. 나도 몰랐어. 왜 책을 가져와, 이 자식아. 내가 일부 그걸 적어서 막 복사 힘들긴 너한테. 근데 그냥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지. 저 자식, 저. 책도 안 가져와. 복사 잘못했다고 지금 깐 거야. 토요일에 날씨가 왜 이래? 너무 좋고. 자, 같이 해봅시다. 모평균 75, expectation 75 그냥 정리하세요. 알겠죠? 우리가 정리할 거는 별거 없어요. 평균 나오면 평균 쓰시고, 표준 편차 나오면 표준 편차 쓰시고, 분산 나오면 분산 쓰시고, 표본 몇 개인지 쓰시고, 주는 대로 그냥 따닥따닥 정리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모평균 75,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 그냥 시그마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얼마? 5인 정규표를 따르는데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야? 25개인 표본을 뽑아서 만든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러면 x바에 대한 뭐야? 평균세로 계산하면 된다니까. x바에 대한 평균은 그대로 75겠지. 그 다음에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는 5분의 루트 25겠지. 근데 얘는 얼마야? 1이잖아. 자, 그래서 얘 가지고 확률 변수 z에 대하여 p 확률 z바가 c보다 큰 확률을 계산했더니 얼마나 거야? 0.06이라고. 자, 요것도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표준화 했으니까 가운데는 0일 거고요. 얘는 부등식을 풀면 어떻게 돼? z는 마이너스 c보다 작거나 또는 z는 c보다 크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c가 요침했으면 c보다 큰 거나 마이너스 c는 반대쪽에 있겠죠. 요 두 개 합쳐서 0.06인 거야. 그럼 여기는 0.03이겠지.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기억 P Z가 A보다 클 확률이 0.05라면 상수 A에 대해서 C는 A보다 크냐라고 그러는데, 야, 얘는 여기가 0인 거고 A보다 클 확률 이만큼이 0.05라는 거잖아. 맞아? 근데 저기 C라는 거는 C보다 오른쪽인 게 0.03밖에 안 되지. 맞아? 그럼 C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C가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가 0.03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더 큰 거야? C가 더 큰 거야. C가 더 큰 거 맞네요. 오케이? 기억 오케이. 니은 PX가 C 플러스 7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인데 당연히 표준화해야 된다. 지금 우리 다 표준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화해 주시면 평균이 75니까 빼면 C, 표준 편차가 1이었죠. 1로 나누니까 이거 그냥 표준화하면 C가 되네요. 이렇게 C가 이렇게. 야, 그러면 C보다 뭐 할 확률이야? 지금 현재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이만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만큼. 그럼 여기가 0.03이니까 여기는 0.447 되겠지. 그리고 이만큼은 0.5 아니야? 더하면 0.97 되는 거 맞네요. 이것도 오케이. 기억은 살짝 지우겠습니다. 디귿
x 바가 b보다 클 확률이 0.01인데 그럼 이것도 뭐 해야 돼? 표준화 해줘야 되겠지. 표준화 해주시면 b에서 75 평균을 뺀 다음에 1로 나누는 거니까 그냥 b 마이너스 75가 되겠네. 이게 0.01이라는 거지. 그리고 얘랑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c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려봅시다. b-75보다 작은 요 부분은 면적이 얼마나 거야? 이 부분이 0.01이라는 거야. 괜찮아? 근데 c까지는 면적이 얼마야? 0.03이다. 그러니까 c는 어디 있어야 돼? c가 여기 있어야지 이만큼이 0.03이 나오겠지. 그러니까는 c가 b-75보다 뭐가 나는 거지? 크다는 거지. 얘는 반대로 썼네요. 잠깐만. 맞지? 그럼 얘가 더 크네요. 네. 소리 오른쪽에 있나 더 큰 게 맞아요. b-75가 c보다 더 크네요. 오케이? 인정?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의외로 내적인 걸 막 물어보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보통 뭐야? 그래서 새로운 평균 찾고 새로운 표준 편차 찾아서 표준화해서 푸는 일이 대부분 할 일이야. 그니 넘어갔어. 여기는 패스블도 계산 연습해주세요. 문항이 많은 단원이 아니니까. 우리는 쭉 가서 네, I 33번 하겠습니다. 지금 I 33번은 잘 나왔나요? 네, 그걸로 할게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표정이 뚱하신 거예요. 와, 이해보시. 나 33번 정리 좀 한번 해봐. 평균이 모평균이 뭔지, 모표준 편차가 뭔지 나와 있는 것도 좀 정리 좀 한번 싹 해봅시다. 손발 없이. 아니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느 마라톤 대회에 완주한 참가자들의 완주한 시간의 평균은 5시간. 네. expectation x는 5시간이라고요. 그다음 표준 편차는 1시간이랍니다. 이 대회에서 완주한 참가 중에서 이미 추출한 100명의 100명이니까는 표본이 100개라는 얘기인 거지. 완주한 시간의 평균 줄치기 이거 야 얘도 여기 줄 좀 쳐야 돼. 이미 추출한 100명의 완주 시간의 평균 거기다 딱 끊어서 줄 좀 치세요. 자, 이미 추출에다가 줄 치시고 표본이라고 쓰세요. 표본을 만든 거야 이게 표본. 오케이? 그 다음에 걔네들의 뭘 계산해서 뒤로 가보면 평균 계산했니? 그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할 거야? 표본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얘가. 그래서 얘는 표본 평균 X바가 몇 시간 이상이고 4시간 51분 이상이고 그 다음에 모 이하일 확률 5시간 12분 이하일 확률 구해야 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 X바에 대한 새로운 평균을 찾아줘야지. 그래서 expectation X바는 그대로 5시간. 그 다음에 이 표준 편차 X바는 원래 표준 편차가 1인데 표본이 100개니까 100으로 나눠서 10분의 1이 되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은 다 뭐냐면 시간이거든, 단위가. 기본 단위가. 그럼 얘도 뭐로 바꿔야 돼? 시간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얘는 문제가 없어요. 얘가 문제인 거지. 됐어? 얘는 60분에 51분인 거잖아.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 20분의 17 되는 건가? 그럼 얘는 100분의 85? 맞아? 오, 85 맞네. 그러면 4.85가 되겠군요. 얘는 12분이라는 건 60분의 12시간인 거잖아. 그럼 얘는 10분의 2시간이고 맞니? 그럼 얘는 5.2시간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이제 이걸 뭐 해줘? 표준화해 주시면. 자, 여기서 5를 빼면 마이너스 0.15분의 표준 편차가 얼마인 거야? 10분의 1 하는 것보다 뻔한 거. 얘는 0.2분의 10분의 1 한 것보다는 커요. 그럼 분모분자에 10 곱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고 얘는 2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5부터 어디까지 확률? 2까지의 확률. 가운데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5일 거고 여기는 뭐 2쯤 되겠지. 표에서 0부터 마이너스 1.5까지는 없지만 0부터 1.5까지는 얼마라고 써 있어요? 0.433 2라고 써 있고 맞아?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0.477 2라고 써 있으니까 둘을 더하시면 0.401 9 하나 보면서 이놈 넌 왜 실수한 거야? 넘어갔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I42번 한번 봅시다. I42 여기는 안 가려져 있지. 야 근데 잠깐만요. I42 말고 미안해. I40번으로 하자. 좀 특이한 모양을 해봅시다. I40번. 잘했어요. 다른 거 다 풀고 있어. 시간 좀만 달라. 그냥 해오는가? 알았어? 볼게요. 그냥 할게요. 보세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전지의 평균 시간은 기본은 expectation x라고 보시면 돼요. expectation x 평균 m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3시간인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건전지 중에서 크기가 n인 이거 뭐야? 표본의 크기는 그냥 n이야. 모르는 상태인 거야. 괜찮니? 그랬을 때 추출하여 건전지 수명에 대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럼 이때
x바가 n-0.5 이상 n 플러스 0.5 EIR 확률이 얼마나 거야? 0.8664라는 거야. 그러면 x바에 대한 새로운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뭐 그대로 m일 거고. 그 다음에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가 3인데 그걸 루트 n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표준화를 해줬더니 m을 빼니까 마이너스 0.5가 남았고요. 그걸 뭐로 나누시면 돼요?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3 써주시면 돼요. 표준했으니까 z. 얘는 평균 빼니까 0.5가 남고요.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3이 되는 거지. 요거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분모형 문제에서 루트 n씩 곱해줄 거야. 루트 n.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0.5 루트 n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3분의 0.5 루트 n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이 0.8664가 되겠지. 근데 얘를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형인 거 아니야? 그러면 반토막 치면 이 반토막이 0.433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표를 보면 어디까지 가야 0.433이게? 1.5까지 가고 마이너스 1.5까지 가야 0.433인 거잖아. 그래서 얘가 1.5가 돼야 돼. 그럼 0.5 나눠주면 여기 3 남고 양수가 3분의 0.5 루트 n이 1.5가 되려면 0.5랑 1.5랑 나누면 여기 3만 남겠고, 그럼 루트 n은 9가 되겠고 n은 81이 되네. 그냥 배운 대로 풀면 되는데 아마 중간중간에 변수만 좀 달라질 거야. 알겠니? 모르는 건 모르는 거대로 놓고 풀면 그냥 답이 나오니까 그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 생각보다 쉬운 단원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6번. 여기는 최신권 한번 봅시다. I47번. 그럼 있어? 없기를 바란 건 아니죠. 여기가 없길. 아, 그래? 41번. 47번. 47번. 같이 가볼까요? 시간 좀만 줘. 네. 네, 알겠습니다.
보이시는 거 보고 거 임마. 너 저번 시간 숙제 다 했잖아. 다 봤어 저 시간. 아니 근처 거 풀어도 그냥 풀어야 돼. 손님 잘하셨어. 다른 거 잠깐 하고 있어. 영진군 그냥 풀까요? 아니면 좀 기다릴까요? 할게요. 47번입니다. 아니 47번이고요. 네. A 지역에 살고 있는 성인은 하루 물 사용량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뭐 정리합시다. 그럼 결국은 A 지역은 x고 그 평균이 얼마라는 거야? 220. Y 지역은 expectation y. 그래서 그거는 240. 표준 편차는 y의 표준 편차는 x의 표준 편차의 1.5배라고 했으니까 x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하자면 y의 표준 편차는 1.5 시그마가 될 거고요. 됐니? 자, A 지역에서 이미 추출한 n명의 1인 하루 물 사용량의 표준 평균을 x바, 그다음에 B 지역에 살고 있는 성인 중 이미 추출한 9n명의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는 표본이 n개고 여기는 표본이 9n개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럼 이걸 가지고 새로운 x바에 대한 평균을 계산한 건 그대로 220일 거고 새로운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표준 편차일 거고 이거 가지고 y바의 평균을 구한 건 240일 거고 그 다음에 y바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신 건 1.5 시그마 분의 루트 9n일 거고 이거 좀 예쁘게 정리하면 3이니까 2배 루트 n분의 시그마 정도로 쓸 수 있습니다. 0.5 시그마이기도 한데 밑으로 내리면 2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불만 있으신 얘기해 주겠지. 자, 그래서 P, X 바가 뭐 할 확률? 215보다 작을 확률이라는 건 표준화를 해주시면 빼니까 마이너스 5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확률을 계산한 게 얼마더라? 0.15, 8, 7더네. 그럼 그려볼까? 샥. 여기가 0이고 아마 여기가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마이너스 5 얘가 되겠지? 네, 이것도 그냥 곱해주자. 루트 n 이렇게 곱해주시면 예쁘게 정리하면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5 루트 n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가 0.1587이라는 거. 그럼 여기는 0.341, 3이라는 얘기지. 0부터 1까지 가면 0.3413인데 얘는 음수 방향이니까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따라서 시그마는 5 루트 n이랑 같다는 거지.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슉 대입하면 여기다 5 루트 n 대입하시면 2.5가 되는 거죠. 맞나? 그럼 이어서 뭐 구하면 돼? P, Y 바가 뭐 이상일 확률? 이상일 확률? 235 이상일 확률. 그럼 이거 표준화해 주시면 235에서 240 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표준 편차가 아까 2.5였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였네 계산하면.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커야 되니까 이만큼 얘기하는 거지. 표를 보면 0부터 6까지 0.477이라고 했으니까 이쪽도 0.477이고 여기는 0.5이고 뭐 합치니까 0.9772가 되겠다. 계산 연습해. 별거 없어. 알겠지? 우직하게 해야 돼 여기는. 대신에 번분수 있고 이런 거 식 정리하는 연습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넘어가 되겠지요? 저기 영진 씨 됐나요? 눈 예쁘게 떠주시고요. 네. 자, 지금 다음 개념이 마지막 개념이에요. 마지막.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이 모평균은 expectation x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m이라고도 쓸 거예요. 선생님. 그 얘기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표준화된 확률이 0.95면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95%가 되는 거죠. 참고로 나중에 99%도 합니다. 식은 어차피 동일하니까 0.95가 될 때를 일단 시작을 할 거야. 근데 요때 여기 표 이상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얘는 항상 절대값 z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는 형태여야 돼. 그럼 얘들아 확률이 0.95가 나오려면 이건 이미 수학 딸 때 계산해본 거야. 0.95가 나오려면 이거 z 표기상 보면 좌우가 돼야 돼. 예칭해야 되는 절대값이. 아니? 그러면 0.95가 되면 여기가 0.475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지 2배 하면 0.95가 되는 거냐. 그러면 0.95가 되려면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1.96까지 가야 된다고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놓으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1.96이 들어가는데 얘가 써져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0.95가 되려면 1.96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얘들은 세트들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좀 풀어서 쓰시면 야 근데 이거 미안한데 중간에 설명한 것 때문에 막 멘붕할 필요 없어. 나중에 식만 외우셔도 되긴 하는데 왜 그게 거기서 나왔는지랑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따가 설명할 뭐 K나 뭐가 무슨 뜻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야. 자, 그럼 이건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확률이 0.95라는 얘기도 되는 거 맞니? 그러면 Z는 표준화를 한 거니까 뭘 표준화한 거야? X 바에다가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로 새로 X 바의 표준 편차로 나눈 게 이게 표준화한 거 아니야?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모평균이라는 건 어디서 오신 분이냐면 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분을 추정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일단 분수가 있으니까 양변에다가 분모를 곱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96에다가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곱한 거 보네. 그 다음은 x바 마이너스 n 분모 나가놨습니다. 그래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확률이 0.95입니다. 그럼 나 이거 평균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n-x바로 바뀌겠죠. 근데 마이너스를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는 앞으로 갈 거고 맞아? 여기다 마이너스 곱한 거 뒤로 가니까 이게 자리만 이렇게 바뀌는 거지. 식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그대로 써도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내가 누굴 주인공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모평균의 주인공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모평균을 주인공으로 만들려면 이 x바가 사라져야겠네. 그럼 전체에다가 x바, x바를 다 더해줄 거야. 그러면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부터 모평균 m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나오겠네, 그치? 그럼 이건 지금 현재 이게 뭐야? 얘 이름이 모 평균이라고 했지? 그럼 실제 모 평균이라는 얘랑 얘 사이에 있을 거예요 라고 읽을 수 있는 거 있죠? 괜찮아? 이게 모 평균을 추정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을 거예요 라고. 오케이? 근데 내가 다시 걔를 확률 계산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건 너무 진하게 쓸 필요 없으니까 쓰지 마. 확률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걸 역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이거 확률 계산을 하면 얼마가 돼? 확률이 0.95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맞을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0.95란 얘기인 거네.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 아이의 뭐야? 신뢰도를 뭐라고 하는 거야? 95%라고 하는 거야. 모평균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다? 95%. 그걸 수학에서 뭐라고 부른다? 신뢰도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럼 신뢰도가 95%고 신뢰도가 95%니까 확률이 0.95인 거고, 맞아? 확률이 0.95니까 지금 여기 1.96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는 거지? 그럼 여기는 1.96은 누구에 의한 값인 거야? 신뢰도에 의한 값인 거 인정하니? 근데 신뢰도에 의한 무슨 값이야 이거? Z 범위가 1.56보다 작고 마이너스 1.56보다 크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신뢰도에 의한 무슨 값? Z 값이. 그럼 신뢰도가 만약에 99%가 되면 여기 Z 값이 달라질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상은 뭐야? 그때 좀 달라질 수 있는 값인 거야. 인정? 이거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식만 딱 따서 2번. 자, 그래서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 모평균 M을 추정해 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신뢰도에 따른 무슨 값을 찾아주셔야 돼? Z 값을 찾아주셔야 돼. 신뢰도가 알파 퍼센트가 되는. 오케이? 그리고 그 값을 찾은 걸 우리는 K라고 줄 거야. 변수. 그러니까 그때 달라지는 값이니까 K라고 할 거야. 그럼 이때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모평균을 추정한다는 게 어떻게 추정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 거예요? 라고 추정을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 모평균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X바에다가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X바에다가 맞아? 마이너스 1.96은 신뢰도에 의한 Z값이었던 거지. 그래서 K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부터 위치를 좀 맞춰 쓰자. K분의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부터 됐어? X바에다가 플러스 K배의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까지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신뢰 구간이라고. 추정한 값 자체를 신뢰구간의 구간,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 X바는 당연히 뭐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표본 평균일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모표준 편차일 거고요. 여기 N은 표본의 개수일 거예요. 괜찮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K는 신뢰도에 의한 Z값입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외울 때 처음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얘 보시면 알겠지만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플러스도 여기 마이너스라는 것밖에 안 다르다. 여기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 식 보면 되게 웃긴 모순이 있거든요. 혹시 그 모순이 뭔지 아는 똑똑한 학생이 있을까요? 되게 이상해요. 와, 이 식이 되게 이상한 식이에요, 사실. 뭘까요? 이 식이 모순. 이거 근데 외우긴 해야 된다. 모순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목적이 뭐야? 모평균 몰라서 추측하는 거 아니니? 의도를 아셔야 돼요. 이건 내가 사실은 전체 평균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일부만 뽑아서 평균을 구한 거 가지고 전체 평균은 이럴 거야 하고 지금 추측하는 중인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모평균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거든. 근데 어떻게 표준 편차를 알아?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이 필요하고, 맞아? 분산을 계산하려면 평균이 필요하잖아.
근데 모평균을 모르는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 이거 맞는 식이 안 맞는 식? 논리적으로. 식의 구조상은 맞는데 이건 실제로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어. 그럼 저 표준 편차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거 필기 추가로 필기. 모 표준 편차를 주는 문제는 그냥 풀면 돼요. 알겠니? 근데 모 표준 편차는 수학에서는 표본 뽑아서 만든 표준 편차 있죠? 표본 표준 편차를 또 대체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뽑아서 평균 구한 게 얘잖아, 그치? 그럼 표본을 뽑아서 표준 편차 구한 걸로 실제 모 표준 편차를 대신해서 쓰겠다는 얘기인 거야. 왜냐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전체 표준 편차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기게도 모 표준 편차를 주는 문제도 있어. 그럼 그냥 쓰면 돼, 알겠니?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제 대신에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좋아. 어렵나요? 이해가 좀 덜 갈 수도 있는데, 야, 근데 사실은 이것도 내가 그나마 설명하려고 씩 하나 써준 거야. 이것도 안 하시는 선생님들 많아. 그냥 외워서 써도 돼요. 알겠니? 너무, 뭐랄까, 어려우면 이해가 그닥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얘가, 여기, 특히 다른 애들은 다 필요한데, 얘가 뭔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이 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그냥 근원을 설명한 것 뿐인 거고요. 실제로는 그냥 외우셔도 괜찮아요.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반토막만 줄게요. 그럼 어떻게 풀 건지 한번 봅시다. 유형 8번을 먼저 할 거예요. 유형 7번이 아니라 8번을 먼저 봅시다. 몇 번을 할 거냐면 I 57번으로 I 58번으로 말해요. 잠깐만. 좀 정상적인 애가 없냐? 잠깐만요. 뭐야, 이거 정상적인 게 없잖아. 네, 뭐 어쩔 수 없네요. 거기 I 56번으로 했습니다. I 56번. 어느 지역에서 수확하는 양파의 무게는 평균이 M, 모평균이 M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되게 특이하죠? 표준 편차가 6이라고 준 거야. 평균을 모르는 애가 표준 편차를 줬어. 신기하지만 그냥 납득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니? 근데 여기서 64개를 이미 추출하여 체크할게요. 그러면 표본의 개수는 몇 개라는 거야? 64개라는 얘기고. 근데 왜? 표준 편차 16. 64개를 이미 추출하여 얻은 양파 무게의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할 때, 표본 평균은 여기서는 스몰 x 가야 돼.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체크할게요. 신뢰도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신뢰도는 95%래요. 그럼 신뢰도가 95%라는 거 여러분들 그림 이거 추가해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문제에서 보통은 잘 안 헷갈리는데, 자, 신뢰도 95%는 확률 얼마를 얘기하는 거냐면 확률 0.95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확률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이러면 확률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좌우 어떤 형태를 기준으로 해? 대칭형을 기준으로 해. 그래서 좌우 대칭형의 확률이 0.95가 돼야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표 보니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면 여기는 절대값이 써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가면 0.95라는 거죠, 확률이. 그래서 마이너스 1.96, 1.96까지 0.95라고 쓰니까 그때 z값이 얼마야? 양수 쪽 z값이 1.96이지. 그래서 나는 k에다가는 1.96 넣어야지 라고 있고, 딱 하나 신뢰도만 좀 제대로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고민 크게 할 거 없이 그대로 예쁘게 잘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95%로 의 신뢰 구간이 우리가 말하는 추정하는 방식인 거야. 오케이? 그럼 신뢰 구간 한번 구해 봅시다. 신뢰 구간 구하시면 x바 표본 평균에다가 마이너스 k는 얼마야?
1.96 맞아? 곱하기 루트 n분의 인데 n은 얼마야? 64인 거고 표준 편차는 얼마인 겁니까? 16이라는 거잖아요. 이들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외우는 게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외운 다음에 대입은 어렵지 않아요. 됐어? 목평균. 그 다음 반대쪽은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대신에 뭘로만 바꿔서 플러스로만 바꿔서. 오케이? 그래서 1.96 곱하기 루트 64분의 16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걸 예쁘게 정리해서 확률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0.95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신뢰도가 몇 %다? 95%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럼 요거 예쁘게 좀 정리하면 8이고요, 4이고요, 2분의 1이니까 얘는 0.98 되는 건가? x가 마이너스 0.98부터 x가 플러스 0.98이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 보니까는 실제로 얘가 얼마라는 거야? 240.12라는 거지. 곱하기 2절. 아, 곱하기 2인가요? 아, 그러네. 잘못했네. 곱하기 2 하면 392, 3.92 플러스 3.92. 근데 이게 얼마라는 거야? 240.12. 자, 그러면 x 반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x 반은 와씨 이거 넘기면 244.4 04 들어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A라는 거지. 여기 써있잖아. 여기 M은 0.4240. 아니 여기부터 A까지 되잖아 문제. 그럼 얘가 A니까 여기다 뭘 하면 3.9에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럼 더 더하면 247 247.96 들어가. 그래서 x 바랑 한 번 또 더. 진짜 왜 이런 거지? 어쨌든 야 그러면 이런 거 봐요. 나 같으면 이제 문제를 미리 읽었으면 이렇게 굳이 안 풉니다. 됐어요? 자, x 바라는 건 결국은 240.12랑 더하기 3.92를 한 거고, 맞아? 그 다음에 a라는 놈은 x 바에다가 더하기 3.92를 한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그럼 얘네들을 더한 건 240.12 더하기 3.92가 몇 개? 두 개만 해. 3.9가 하나 더 있어. 아, 저거. 그렇구나. 이게 지금 잠깐만 x 플러스 a 3.92. 그러니까 3.92가 두 개. 3.9는 3개이고 240.1가 2개. 내가 잘못했다. 잠깐만. 여기까지. 아니 미안, 이게 맞아. 여기까지. 그 다음 얘네들을 뭐 하면 합하면 240.12가 총 두 개이고 3.92가 세 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그냥 하는 것도 괜찮다. 이거 숫자가 되게 예쁘진 않네요. 예쁠 거라 기대는 했는데.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울게요. 아니 안 돼. 조금밖에 안 남았어. 미안해. 울지 마. 진짜 얼마 안 돼. 너 보내줘야 되는데 마지막 그냥 하나만 끝낼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거 하나가 뭐가 남냐면 신뢰 구간이라는 게 지금 현재 뭘로 나타나 있으니까 범 위로 나와 있지. 그럼 만약에 내가 계산했던 얘는 1이야, 얘는 5야. 그럼 이 구간의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 길이는 얼마야? 4가 되는 거지. 어떻게 계산했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슐레 구간의 길이는 요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x바랑 날아가는 거 보여요? 그리고 얘랑 얘를 빼는데 빼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요 파트 있죠. 요게 몇 개? 2개. 그래서 2배의 k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로 슐레 구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구나. 됐습니까? 요게 슐레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면 요거까지 쓰시면 딱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는 일단은 여기 끝까지 그냥 다 드릴게요. I 69번까지 다 드립니다. 선생님 뒤는 어떻게 풀어하는 건가요? 뒤는 제가 그 슐레도가 99%인 거 빼고 똑같아요. 오케이? 슐레도 99%일 때 참고로 Z값이 2.68이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다음 시간에 최신 숙제부터 먼저 하세요. 최신 숙제부터. 알겠어? 최신 숙제 질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앞에다 한번 복습할게. 선생님 이제 지금 결승하시면 안 돼요.